자, 그럼 야 오늘 이거 우리 박동원 원장님인데 참 잘생겼죠? 실물 보면 더 그렇지. 컴 박사. 야! 고마워. 나 이런 말 듣고 싶었어. 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기계는 켰다 끄면 돼. 동원이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아, 우리 친구는 그 부산대학교 그 같이 졸업했습니다. 같이 학교 다녔고 치과대학 졸업했고 이제 임플란트 그 보철 치료를 하지. 보철, 임플란트. 예, 그거를 전공한 친구예요. 제 치과 이 치아 치료해주고 있고 되게 잘해. 그래서 오늘 불렀어요. 와서 여기 그 어디더라? 차병원 사거리지, 그지? 차병원 사거리에 있어요. 병원이 파크 에비뉴 치과라고 올려줘야겠다. 있어봐. 내가 올려줄게. 나 이런 것도 다 할 줄 알아. 야, 장난이 아니야 요새. 야, 컴퓨터가 아주 죽여줍니다. 아, 있지? 그대 나온다 해봐라. 저런 봐라. 거 봐줘. 야, 내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미리 만들어서 보내줘. 홈페이지에서 땄어. 전화번호 하나 적어야지. 동호회가 나왔는데. 따든 거는. 근데 이거 전화번호 남겨도 환자들이 전화는 안 온대. 그냥 뭐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방송이 아직은 재미가 없어.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수도 썩 많진 않아. 그래, 이거 지금 보는 이 두 분이 되게 독특한 분이야. 이분들이. 이 밤에 더 재밌는 것도 많은데, 그지? 한상보 원장님 매니아인가 보네. 그런가 봐. 02에 전화번호 563가? 566 566? 6628. 6628? 그냥 저도. 연습해보는 거야, 이래가지고. 오케이. 와, 글자 엄청 크네. 자, 하얀색 글자. 야, 흰색이네. 안 보이지, 흰 배경이, 그지? 내 딱 알지? 그럼 같이 나 청색으로 맞춰줄게. 점수가 좀 촌스럽고. 위에 거하고 맞춰야 돼, 나 파크 에비뉴. 저거 원래 바이올렛인데. 바이올렛, 좋아. 바이올렛. 어떤 너? 괜찮나, 바이올렛? 좋아 보이네. 야, 우리 친구가 이렇게 세련됐어요. 바이올렛 들었죠, 여러분? 바이올렛이랑, 야, 비슷하네. 오늘 이제 이야기할 주제들이 뭐 어떤 거냐면, 뭐냐면, 번호가 얼굴 더 커요? 번호가 얼굴, 나? 아니 아까. 맞다. 이게 한 템포가 달라. 이게 송출 딜레이가 있거든? 내가 그런 것도 알아요. 전문 용어네 딜레이. 전엔 몰랐거든. 알았어, 알아. 그거 맞다. 요즘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있는데, 끝날 때 틀어줄게. 잘 추워. 안 춥나? 괜찮나? 괜찮습니다. 아니, 가운 안 입어도 훨씬 멋있다. 의사 갔더니 가운은 왔다, 여기. 맞습니다. 근데 안 입으면 사람들이 의사인 줄 몰라. 자꾸 질문이 이 방송 뭐 하는 방송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의학 토크쇼예요. 그러면, 한 명만 입고 있습니다. 어딨어? 의사가 진행자는. 막 그러거든? 의사인 줄은 몰라. 그래서 입고 있는 거야. 좀 추워서 입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가 이쪽에 있는 거, 네가 그러니까 이쪽 해주고 내가 이쪽에 있는 거. 이게 카메라거든. 그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좀 보면 빨간 알아. 넥타이. 멋있어. 이렇게 대답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이제 소통이거든. 봐라. 좀 이따 오른쪽 분 변호사인 걸, 니 진짜 질문 온데 있다, 온데. 재밌어, 사람들이. 말해주면 돼. 여기 파크 에비뉴. 그렇지. 이게 또 좌우가 바뀌었어, 이게. 오른팔 들면 어우씨, 어디가. 그래, 이래 가는 거야. 교주 방송 어디. 나 또 대기 화면도 바꿨어, 이렇게. 멋있지, 이렇게. 원래 이거 아니었나? 바꿨어. 꿀잼각을 눌렀. 근데 그게 뭐예요? 꿀잼각이? 그걸 잘 몰라. 꿀잼각.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용어잖아. 각이 들어가야 돼, 일단 각. 그래? 텔레토비 베이비. 맞아요. 저 텔레토비 화면에서 따온 거 맞아요. 그래서 햇님을 파내고 내 얼굴 넣은 거예요. 종교 같죠? 꿀잼각을 누르면, 나도 그러면 누를래.
어디 누르면 돼? 내가 내 거 누를 수 있지 않나?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아마 내가 내 거 못하겠지. 자, 이제 방송을 해보자. 9시 넘었네요. 9시 됐네. 나오는 건가요? 생방으로? 아까부터 방송 중이었어. 아. 근데 우리 방송은 시청자가 몇 명 없어. 미안해. 계시는 매니저님 하고 두두두 총 우리 한 우리가 우리가 그건가? 19금인가? 아니구나. 19금 이유가 있나요? 이걸 설정할 수 있거든. 응. 건전한 방송인데 왜 19금? 굉장히 건전하지.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니다 그거 해야 된다. 원래 방송 시작할 때 9시 뉴스 하잖아. 빠바바바 하잖아. 자 시작해야지.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유병백세 제 5화 시작하겠습니다. 유병백세 프로그램은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의학의 지나친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100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100살까지. 병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기왕 병 아플 거 내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서 근근히 한번 버텨보자. 100살까지. 나름 버텨보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의 질환을 정해서 네. 그에 관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빨리 모셨어야 될 것 같은데 100살까지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치아인데. 그렇지. 이 밥을 잘 먹어야 뭐 살아가는데 저도 치아가 참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안 아픈 치과 치료, 임플란트입니다. 저도 병을 키웠다 가는 스타일인데 왜 안 가느냐면 무서웠어. 왜 무서울까요? 아플까봐 안 갑니다. 아플까봐. 오! 하디슈. 하디슈 됐다. 하디슈 됐다. 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네. 치과생 브릿지 한 사람도 교정하네. 이렇게 물어보면 네네. 이렇게 답변해 주면 되는 거야. 잠깐만 좀 있는데 아직 방송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원래 네. 이거를 하래. 배웠어 내라고. 여러 가지 오늘은 이야기할 부분들은 뭐 그 안 아픈 치과 치료 그리고 올바른 임플란트 의학 정보 그리고 열심히 이를 잘 닦는데 원장님 나는 왜 자꾸 이가 잘 썩나요? 네. 이런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합니다. 위에 보이시죠? 가슴 확대. 남자도 합니다. 남자 여자 팩이 따로따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하나요? 남자 여자 한다. 남자도 힙봉도 넣고 가슴 넣고 시스팩 넣는 그 물주머니도 있어요. 별별 게 다 있다. 남자가 너무 엄청 인생을 많이 쉽게 한다. 살게 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근데 노력이 싫다. 그래서 근데 이 주제 외에도 방금 앨런이냐 뭐냐 발음해봐. 알렌? 발음 들었지요? 알런 발음 들었지요? 이 친구가 뉴욕 감성이에요. 물이 아주 더럽게 들었어. 한국말 잘 못해요. 뉴욕대에서 수료됐거든요. 라고 영어를 엄청 잘해. 그냥 그래서 올바른 발음을 앨런? 합니다. 앨런? 하이 앨런? 자 질문이 처음 들어왔네요. 브릿지 한 사람도 교정이 가능한가요? 네, 브릿지한 사람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브릿지의 위치나 치료 계획에 따라서 브릿지를 예를 들면 뭐 앞니가 돌출됐는데 치아를 뒤로 넣어야 되는데 브릿지가 있다면 브릿지를 일단은 제거를 해야겠죠. 제거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브릿지 전체를 이동해도 될 치료 계획이라면 브릿지를 제거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을 해서 치아들이 많이 이동하게 되면 이제 치아가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게 달라지게 되면 어떤 보철적인 부분은 이렇게 이동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정 이후에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도움이 되셨나요, 알렌? 그리고 우리 병 방송이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질문이 끊어지거든 이렇게 말이. 네. 그럼 재미가 딱 없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답변을 길게 해주는 거지 네가. 길게. 다음 질문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답변해줘야 돼. 네. 다미 매니저님은 치열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요.
치열이 안 좋다. 22살 꽃띠 처녀. 아, 그러시구나. 치열 상태가 안 좋다면 뭐 교정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23살이랍니다. 네, 22살이 지나셨네요. 올해로. 23 축하드립니다. 됐네. 아주 좋은 나이네, 그죠? 좋겠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잇몸이 되게 넓은데 이는 작아요? 잇몸이 되게 넓은데 이는 작다. 이가 그러면- 보니까 담이 이가 엄청 작아. 쪼매는 꼬마 그럼 애들이.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건가요? 공간도 없어. 공간도 없는데 작은 이빨이 촘촘히 붙어 있는 케이스. 음, 음. 이상 금이 간 것 같은데. 싸웠구나 누구하고. 아니 치아에 금이 간 거는 많이 잘못 봤네. 우리 다미 매니저님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다면 이제 라미네이트라는 치료로 해서 보통은 심미적으로 그 공간을 메우는 치료를 여자분들 우리 손톱 붙이는 것처럼 치아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공간을 한쪽만 늘리게 되면 치아의 어떤 좌우 대칭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게 되니까 양쪽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자료 화면을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뭐 2화에서는 자료 화면을 또 준비해서 더 자세하게 섹션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전반적인 치과 공포증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오늘 듣고 가서 다음에는 자료 화면을 좀 더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USB 담아도 돼. 네, 담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홈페이지에 있으면은 홈페이지에도, 요거서 오. 캡처해서 바로 보여줄 수 있어. 네, 우리 한상 본장님 아주 대단한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근데 보여줄까? 이런 것도 한다. 잠깐 있어봐. 이렇게 들어가잖아. 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캡처를 하는 거야. 캡처를 하나요?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이걸 이걸 하잖아. 케이스에 가면 있을 건데 어디? 지금 케이스? 가운데 전체 보기를 눌러보시면 잠깐만 있어봐. 네, 이거 무엇이? 잘못 캡처하셨네요. 잘못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일단은 전체 보기로 들어가서 여기 가면 내려오면 케이스가 아마 사이 벌어진 분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야, 뭐 많다. 네, 아주 사료가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벌어진 거냐? 그거보다는 카테고리별로 찾아보는 게 낫겠네요. 심미, 치료. 잘 해놨다 홈페이지. 벌어진 거 있네 라미네이터. 좀 더 드라마틱한 아마 케이스가 보기 매니저님을 위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이게 전부 다 시청자들이 네네. 없어서 가능한 거예요. 시청자들이 많으면 이거 할 수가 없거든. 네, 아주 좋은 시간대에 이분 영어 잘해요. 저도 오늘 어디고 잉글랜드에서 전화 여기 있네, 와가지고 여기. 전화로 상담도 했어요. 이걸로 보여줄까? 네, 로그인 해야 되네. 왜냐면 타축 집어 넘어가면 되죠. 이거는 여기 키보드는 안 먹네. 이게 내가 컴퓨터에 약해. 근데 키보드가 이쪽은 네. 되구나. 저 위에 이제 해봐봐. 이제 될 거야. 그건 안 먹게 돼 있네. 아니면 뭐 나 오늘 그래 잉글랜드에서 영어로 전 상담하다가 그 사람이 답답했는 모양이야. 한국말을 좀 하더라고. 교민이신데. 그래 겨우 했네. 매일 발달하고 있다. 진짜 많이 늘었다 컴퓨터 그죠? 옛날엔 진짜 아니 니 너희백은 아이디 빌모도 뭐니? 제가 이게 위에는 안 먹지? 신기하네 이게. 그렇네. 아마 이게 내 키보드 잘못됐을 거야. 얘가 좀 그래. 얘가 말 잘 안 들어. 근데 밑에는 먹고 위에는 안 먹는 건 또 이상한데. 그러니까. 만들면 한편 이야, 니 진짜 똑똑하다. 여기서 해야겠네. 그대는 그래서 뭐 또 계속 영국인 그분은 이제 미국 원래 살 때 수술을 미국에서 4번 받았대요. 모발 이식을. 근데 뭐 작년이 잘 안 됐으니까 한국까지 찾아왔죠 저한테. 작년 4월달에 수술 받고 캡처해 보시죠. 그 경과 때문에. 이제 왔다. 내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 캡처해 볼게. 장난 아니. 컴맹 아니죠. 장난 아니지 저 아주 지금. 컴퓨터를 잘합니다. 이거만 하면 되지. 네, 뭐 케이스만 하시면 될 것 케이스. 같은데. 오 예스. 자, 우리 매니저님을 위해서 날려드립니다.
이야. 나왔나요? 보이나요? 보인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인다. 아, 그렇구나. 설명하면 된다. 반응이 없으시죠? 이 조금 늦게 네. 나옵니다. 딜레이가 있다. 맞아요. 저렇게 이제 선천적으로 치아의 어떤 턱 사이즈랑 치아 사이즈의 불균형이죠. 두 개가 안 맞는 경우는 위에처럼 저게 이제 각 치아마다 하나씩 얇은 여자분들 손톱 붙이는 거라고 쉽게 붙이네, 설명하면 뒤에다. 예 그렇죠. 저런 경우가 라미네이트란 치료의 적응증이죠. 저렇게 하면 치아를 오히려 키우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아를 삭제하면 뭐 시리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다미 매니저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삭제를 할 필요가 거의 없죠. 그냥 저 표면에 우리 여자분들 손톱 붙이듯이 하나씩 하나씩 붙이게 되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죠. 네. 영어 진료 가능하신 거예요? 다른 분은? 가능하지. 가능해. 우리 병원? 네, 저희 병원에는 외국인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한국에서 계신 외국인도 있고 외국에서 직접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한 병원에는 외국인 코디가 같이 근무하고 제가 이제 할 수 없는 언어들 예를 들면 몽골 혹은 중국 이런 분들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언어는 되니까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놀래나? 분들은 니지 몽고 가능한 줄 알았다. 이거. 간단한 거 이제 인사 뭐 사인베노 뭐 나이스 투 미츠 이런 말이고 사인배너야. 뭐 그런 정도. 뭐 입을 하세요. 제가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그런 통역을 거 있네.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죠. 제가 어느 정도는 또 할 수 있으면 환자분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네. 무조건 통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원장님이 그래도 뭐 안녕하세요 이 정도라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따란따란딴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해야겠다는데 큰일. 이게 비용도 편하게 이야기하는 보통 저 정도 비용하면은 뭐 그 치아 개당 얼마씩 받고도 치료비가 많이 산출되겠다. 그렇죠. 라미네이트가 이제 미용 치료라서 이제 부가세도 치과 쪽에서는 이제 내는 항목이 됐고 그래서 비용이 꽤 들죠. 그렇지. 그게 좀 턱관절도 치과에서 보나요? 네, 턱관절도 치과에서 보는데 모든 치과에서 턱관절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 입안에 공기 넣어 스트레칭하면 오른쪽 귀 밑에 소리 나는 거고. 입안에 공기를 넣어 스트레칭을 한다. 입안에 공기를 넣어서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쌍방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구나. 네, 어쨌든 턱관절에 이상이 있다면 소리가 나거나 뭐 네. 그런 게 꼭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걸로 인한 통증이나 이런 게 생긴다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에 소리가 난다면 나 알겠다. 나 방금 해봤다. 입안에 공기 넣는 거 알겠다. 볼을 엉뚱하게. 볼을 숨을 마시고 그죠? 가르쳐주면 볼을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맞는지. 하니까 뿌두둑 하는데 뿌지직 한다. 이렇게 응. 여자분들 셀카 찍을 때 하는 뭐 그런. 여기서 뿌둑 뿌둑 소리 나네. 난다. 예. 미애는 누구냐면요. 저기 이제 옥수동에서 성모안과 원장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제 맞대. 안과 원장님인데요. 제가 좀 꼬시려고 패널로 안과 쪽에 저희 의료진으로 모시려고 안면 비대칭도 치과에서 보고 보죠. 있거든, 방송. 네, 뭐 단순한 어떤 보통은 이제 여기 코 밑으로 해서 하부 쪽을 치과에서 많이 관리를 하게 되고 상부 쪽은 성형외과랑 같이 코워크를 하기도 하죠. 왜냐면 안면 비대칭 중에 턱의 비대칭, 그러니까 알지. 이쪽 많지. 턱의 길이와 이쪽 턱의 길이가 다른 경우가 생겨서 뭐 턱이 이렇게 옆으로 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수술 교정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치과 내에서도 구강외과란 파트가 있고 뭐 교정과랑 보통 같이 많이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고 수술과 수술 전의 교정, 수술 후의 교정을 하게 됩니다. 저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사람이 밥을 먹다가 그지? 네. 주로 이제 치아가 안 좋거나 하면 한쪽으로 이제 편측으로만 밥을 계속 먹다 보면 그쪽 근육이 발달하고 관절 그렇죠. 역시 변화가 오고 네네. 치아 역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모르게 이제 얼굴이 비대칭이 될 수 있고 이게 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그런 있고. 건 이제 후천적인 비대칭이죠. 맞아요. 한쪽을 많이 네. 쓰게 되면 근육이 우리가 여기 있는 근육, 보통 사각턱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씹는 데 힘을 많이 발휘하는 근육인데
그걸 이제 한쪽만 많이 생긴다면 이쪽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그때는 뭐 한쪽을 보톡스를 맞는다지 하지만 뭐 원인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나도 보톡스 맞았다. 6개월마다 맞고 있다. 저는 밤에 이를 많이 갈고 하기 때문에 통이 많이 발달해서 맞은 지 채 없대. 이거 한 훨씬 좋아. 근데 뭐 밤에 끼는 장치는 안 끼시고 했지, 맞췄지. 맞췄는데 니 얼마 전에 그거 있잖아. 보충물 해준 거 있지. 네네. 그걸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갖고 와서 일단 수정을 하셔야지. 아, 수정이 돼? 뭐 수정할 수 있는 아니면 부분은 새로 할까? 새로 해야 되면 하고 아니면 쓸 수 있으면 그 하나 때문이라면 굳이 뭐 새로 할 필요는 그래? 없겠죠. 그러면 가져가서 한번 깎아볼까? 그렇죠, 그러고 그렇죠. 들어갈게. 출산 후 저것도 우리가 좀 봐야 출산 되는 후 거죠. 뼈가 물렁하다는데 출산하시고 언제부터 치과 받는 게 좋아요? 김쭈쭈님. 김쭈님, 쭈쭈는 아니고. 아, 김쭈님. 네, 출산 후에는 보통 우리 어떤 호르몬 변화 때문에 출산 중에 보통 임신 중에 잇몸이 많이 붓거나 피가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산하고 나면 우리 몸도 이렇게 어떤 뭐 뼈가 좀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다시 줄어드는 것과 같이 치아나 잇몸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그게 좀 더 빨리 끝나는 분들도 있고 덜 끝나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일단은 뭐 불편함이 심하다면 임신 중에도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시기가 있고 출산 후라면 더욱더 뭐 안전한 시기라고 분류되는데 치료를 받는 거는 한 적어도 한 4주, 뭐 8주 정도 이렇게 지나서 치과에서 한번 검사를 받고 그 상태가 치료를 받기에 뭐 불편하거나 뭐 무리가 안 된다면 받으시는 거는 그 치료의 어떤 불편함의 정도에 따라서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치과를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 공포가 심해요. 네, 치과 공포가 심한 분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은 그래서 이제 수면 마취를 하는 병원인데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마 잘 나올 겁니다.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서 제가 많은 분들을 저희가 지금 개원한 지가 거의 12년째니까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제가 대화를 해보면 상담을 하면 과거의 경험, 어릴 때 치과에서 자기는 마취가 안 됐는데 치료를 그냥 진행해서 공포감이 생겼다든지 그 외에도 뭐 주사에 대한 공포감도 있고 양치할 때나 집에서 밥 먹을 때는 괜찮은데 치과에서 기구가 입에 들어오면 구역질이 나는 환자분들 다양한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런 환자분들에게는 치과에 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치과에 잘 못 오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잇몸이나 치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 많은 치아들의 치료를 필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증도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통증을 넘어서는 거죠. 자기가 참다가 치아가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포감을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치과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면 내시경 이런 것들에 쓰는 약물을 안전한 약물을 쓰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모니터도 해야 되고 시술 중에는 산소도 공급하고 그런 안전장치를 다 쓰면서 수면으로 인해서 전신 마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요. 네, 저희 병원은 수면 마취를 위한 공포가 있는 환자들이 한 30%,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20%, 나머지 50%는 일반적인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요. 네. 이제 치과는 불편하지 않고 안 아파도 있잖아요.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게 개념이 좀 약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패밀리 덴티스트 해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한 치과에서 계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치과를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옮겨 다닐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뭔가 자기의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치아가 어떻게 했고 지금 어떻고 미래는 어떨 것이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자료가 쌓이면 나중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때 저희가 언제든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과들이 뉴스에 나오는 치과 안 좋은 치과죠. 이렇게 저희도 좀 같은 치과 회사로서 굉장히 우리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먹튀 치과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내가 과연 가격에만 민감해서 움직일 거냐 그런 것보다는 이 병원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병원이냐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책임져 줄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 같은 치과를 구해야겠네. 그 남편 같은. 네. 맞아요. 그건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면 네.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치과는 계속 한 군데에서 꾸준히 내 자신을 관리해 주는 치과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렇게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 치과 공포는 저 역시도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얘가 생긴 거는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런가요? 전혀 안 그래요. 가면요 진짜 부드럽고 조금이라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다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이제 좀 너무 무섭고 하신 분은 일반 저희 병원 저도 모발 이식할 때 수면 마취를 10분 10분씩 2번을 해요. 그래서 수면 마취 장비와 세트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섭거나 그래도 무섭다 해도 하는 분, 그 겁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탁하시면 수면 마취를 해서 안락하게 치료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충치 치료는 굉장히 도움돼. 보자. 야, 질문이 막 물밀듯이 밀려들고 오고 있다. 보톡스를 많이 맞으면 그쪽 살이 처진다고 처진다고 하는데 하는데. 안 그래요. 제가 보톡스 지금 15년째 맞고 있는데요. 보톡스 안 맞으면 쭈글쭈글해졌지.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피부가 늘어지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치과공포증 상담은 제 생각에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3분의 2는 치과공포증이 있어요. 네, 뭐 정도의 차이고 그렇긴 한데 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가시는 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빨리 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충치 치료는 금으로 씌우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심리적으로 시작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금이지. 금이 이제 제일 좋은 재료였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단순히 뭐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금이 마모도 치아와 비슷한 마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치아는 금인데 위에 치아는 금이 자기 치아인데 하나가 다른 거를 많이 닳게 한다면 그건 좋은 재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금은 그런 의미에서 치아와 비슷한 마모도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일 많이 써왔던 재료고, 또한 금은 어떻게 만드냐면 금리를 그냥 뭐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치아에 본을 떠서 그거를 왁스라고 하죠. 왁스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녹여서 주조를 하는 거죠. 금을 녹여서 끓여서 이렇게 금을 쫙 뿌리면 이제 거기 맞게 만드는 건데, 그런 주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그 말은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좋은 재료라는 건데, 요즘은 사실은 이제 다른 방법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도자기의 단점 중에 하나가 깨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지르코늄이라고 부르는 엄밀히 말하면 원소 기호로 보면 금속의 분류가 되는데, 이제 눈으로 보면 도자기처럼 보이는 거죠. 색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금만큼 강하고 어금니 썼을 때도 깨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있다는 거죠. 금을 쓰셔도 되고 지르코늄이라는 치아 색깔. 왜냐하면 뭐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는데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앞니에 금을 쓸 수는 없으니까. 난 좋은데 힙합 가수들 앞에 금 끼. 네, 그거는 이제 키우는 거고. 하고 싶어. 뭐 그거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 이번에 얘가 해줬는데 그거 치아 색깔로 하나 해주고 금으로도 해주고 했어요. 네, 금은 예쁘라고. 이제 부분적으로 때울 때 많이 쓰고 전체적으로. 난 금이 좋아. 음, 난 금 좋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 그 비용은 뭐가 더 비싸? 비용은 요즘 금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뭐 금이랑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금값이 올라버렸네. 네, 금값. 와, 프리도스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네, 이게 감사합니다. 별풍선이 뭐냐면 네. 이게 이제 현금과 같은 거야. 하나에 네. 100원씩이거든. 아, 그럼 저 돈이 들어오면 네, 아프리카 회사가 30%를 먹어. 네. 그 내한테 70%가 와. 저한테는 몇 프로가 오는 거죠? 없어. 넌 없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있잖아. 40%야. 올랐구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먹으면 또 그렇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일반 모아가지고 비례가. 아직까지 멀었구나. 일단 아까 다른 분이 한 분 또 질문이 있었는데 또 계속 보면 돼. 위로 그래가지고 올라가 보면 아까 그 제가 별풍선을 모아가지고 기부할 아, 거야. 좋은데. 칫솔 치약 기부 아주 좋죠. 니도 그거 있다. 출연료이 있거든. 네네. 48,550원 있어. 네, 기부하겠습니다. 같이 하시면 되고. 그렇지. 네. 그렇지. 치약 가그린 이거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줘서 많이 설명하는데 보통은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칫솔 모의 선택에 있어서도 너무 이렇게 요즘 미세모 이런 걸 많이 찾으시는데, 부드러운 것보다는 약간의 어떤 스티프한 약간의 그런 스티브. 살아있는 그런 게 좋죠. 스티프. 탱글 그런 상태로. 그리고 환자분들이 보통 습관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건데, 화장실 가서 칫솔을 들고 물에 한번 적셔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게 칫솔모를
뭐랄까 유연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쓰는 걸 말씀드리면 치약을 안 씁니다. 일단 치약을 안 쓰고 건조한 상태로 치아를 닦죠. 근데 딴데 너무 빡빡 닦으시면 안 되고 오늘 모형을 안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치아라면 칫솔로 이렇게 진동을 주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심하게 강한 칫솔을 쓰고 치약에 마모제가 많이 들어있다면 그게 이제 치아의 마모를 일으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게 치아 옆면이 좀 파여서 시큰시큰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차가운 거 못 드시고 겨울에 하면 막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마모가 많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칫솔, 치약 뭐 이런 거보다도 깨끗하게 골고루 이제 치아를 올바르게 닦는 법이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그렇구나. 사무실에서 다음에 좀 자료를 더 만들어 서 설명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치약을 꼭 안 써도 괜찮구나. 안 써도 꼼꼼하게 잘 괜찮고 닦는다면.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순대국밥집에서 마늘을 뭐 많이 먹었는데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갓 때문에. 그렇죠. 그 무슨 말이죠? 네, 어쨌든 칫솔만 하고 가기에는 뭐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약을 안 쓰더라도 마지막에 뭐 지금 말씀하신 가글이나 이런 걸로 가글을 하면 되는 거죠. 가글도 근데 필요하구나. 중요한 거는 플라그의 제거나 이럴 때는 일반적인 칫솔 사용이 더 유용하다는 거죠. 치아 교정하고 잘 닫으면서 치아 교정. 농부의 하루님에서 질문이 있어요. 네, 농부의 하루님 치아 교정하고 계시군요. 치아 교정하는데 다듬고 나서 왜 치아를 이제 교정을 하는 것도 이제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치아 옆면을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교합 조정이라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치아의 어떤 원래는 이제 치아가 바깥층은 범랑질이라고 하는 빽빽한 구조의 크리스탈인데 그게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 충치의 플라그가 더 잘 낄 수도 있고 플라그와 박테리아의 공격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소를 도포해 주는 건 이제 코팅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치아가 어떤 박테리아가 뿜어내는 산에 대한 내산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20살 프리도스님, 아까 뭐 보내주신 분 아닌가요? 그렇지. 저거는 아주 시간을 들여서 충실히 설명드려야 된다. 부정교합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게 어떤 방향으로 심한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아래턱이 나왔다 아니면 아래턱이 들어갔다 아니면 오른쪽 왼쪽으로 비대칭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떤 경우일까요? 물도 한 잔 먹고. 뜨겁디. 네, 감사합니다. 물도 안 먹네. 그래서 뭐 부정교합이 심해서 일단은 첫째 이제 하셔야 될 게 일단은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교정을 할 건지 수술할 건지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건 대부분 수술 전 교정이 필요하고 수술 후 교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바르게 이제 진단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수술할 분과 교정할 분이 같이 있는 병원이면 더 좋겠죠. 아니면 뭐 교정을 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술을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수술이 필요한지를 진단을 해야 되죠. 그거는 이제 뭐 보통 엑스레이 측면, 정면 뭐 여러 가지 엑스레이를 찍어서 입안도 같이 종합해서 얼굴의 어떤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가부터 가야 됩니다. 네. 최고의 거짓말쟁이야. 불편하면 손 들어주세요. 손 들면 네네 참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치과 쪽 아니라 저희 쪽도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네, 매니저님 뭐 재밌었네요. 통증에 덜 민감한 의사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통증에 좀 둔감하신 분들, 그런 분들 이 있죠. 정도 아프면 참을 수 있는데 자기가 참을 수 있다고 남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약간 우리 이제 그 취향인 사람 있어. 취향. 그 사람 있어, 진짜 있어, 내가 사람. 이제 옛날에는 사실 옛날은 많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치료를 많이 받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워낙 환자 수에 비해서 치과 의사가 작았던 때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약간은 뭐 좀 참으세요 하고 많이 참으세요도 아니죠 그때는. 그냥 뭐 했어. 나이도 주로 있으시니까 그냥 참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뽑을 때도 그렇고 신경 치료할 때도 그런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치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지금도 그래. 지금도 모발이식 쪽만 그래. 모발이식은 성형 쪽인데도 고가의 시술비를 받고 완전히 편안하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잖아.
엄청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환자 꽤 많이 와 우리 병원에. 그러니까 아주 학을 그려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그러거든. 근데 지금도 의사들 중에서는 통증은 자기가 왜냐면 그런 사람 나는 이럴 것 같아. 지가 수술을 많이 안 받아본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아파 보니까 남이 아픈 거를 모르는 거지 이 새끼들은. 아 이거 욕하면 안 돼. 아 그분들은 또는 하나는 취향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통증에 대해서 둔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 통증은 있을 수 있다라고 밑에 깔고 시작하는 쌤도 제법 있어. 그런데 얼마든지 지금은 그 마취의학 이런 게 진통제가 발달되기 때문에 안 아프게 할 수 있는데도 이런 많아. 이빨 노란 건 어떻게 할 방법이었나요? 이빨 노란 거는 이제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후천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이제 외인성 착색이 되는 거죠. 치아에 외인성도 있고 이제 외인성에서 내인성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요즘은 이제 미백을 많이 하게 되죠. 미백을 통해서 치아를 여기도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백을 통해서 치아를 손상되지 않고 밝게 만들어주는 방법들이 있죠. 찾고 있습니다. 또 원장님이 또 네. 뭐 그리고 자이리톨은 치아를 먹으면 도움은 되는데 그게 도움이 될 레벨 정도라면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뭐 껌을 몇 개 씹어서 그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죠. 껌을 쭉 붙이고 있어야겠네 이빨. 근데 그 시간도 중요하고. 자이레톨 껌 안에도 설탕 같은 거, 슈가 이런 것도 아마 집어넣어놨을 거야. 맛없으면 사람들 잘 안 먹잖아. 뭐 그렇게 이걸로 볼까? 맞네. 야, 또 자료 간다. 우리 한상부 원장님의 또 컴퓨터 실력이 야, 기가 막히지 안 봐요. 예? 좀 끊기가 나왔는데 이거 잘 캡처하신 건가요? 이거가 맞나? 그거 맞기는 맞네. 맞네. 맞다. 좀 오른쪽이 좀 잘렸네. 아, 잘렸네요. 줄일 수 있지. 아닌데 무엇이 잘못됐네. 네. 좀 있어봐요. 시간이 좀 걸리거든. 시린 증상 이빨 노란 거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자이톨 얘기했었고 어머니 혓바늘이 갈라지고 벗겨지고까지 혓바늘나고 갈라지는 거 벗겨지는 거 이것도 되게 많죠. 저도 옛날에 그런 게 잘 생겼었는데 하얗게 그렇게 되고 나면 굉장히 불편하죠. 뭐 다음에 매운 거 먹으면 그렇고 뜨거운 거 먹으면 불편하게 되는데 과로나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좀 몸을 좀 쉬어야 된다는 신호이기도 한 거고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걸 좀 섭취해주면 좀 도움이 되고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오셔서 이게 뭐 큰 병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쉬면은 저절로 회복되는 뭐 자가 면역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없고요. 좀 그런 뭐랄까 불편함을 완화시키는 그런 거 좀 발라주는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니 목수 방송 잘한다. 이거 화면 준비되는 동안 딴 질문도 답도 해주고. 네, 열심히 해야죠. 그래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거 아닌가요? 또 무조건 넌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어. 나올 사람이 없다. 야, 이거 진짜 이거 하얘졌다 위에 거랑. 네, 여기 사진 보이시면 위쪽에 이제 아까 말씀한 노란 건데 미백을 통해서 보시면 치아에 어떤 변화를 준 건 아니고 치아 모양이나 그런 건 다 똑같죠. 여기 보시면 예전에 이제 크라운 마우스를 대면 보이나요? 시청자분들이 그대로 보인다. 여기 나머지는 자연 치아들이고 여기 있는 게 이제 도자기로 한 건데 원래는 이제 비슷하게 맞춘다고 좀 색깔은 안 맞은 거죠. 그런데 이 변화를 보면 여기서 차이 나는 거와 여기서 차이 나는 걸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확 다르네. 야, 잘했다. 네. 잘했다. 야, 우리 SJH님 역시 술 먹지 말고 역시 9시에는 귀가야죠, 그죠? 이 방송도 볼 겸 오늘은 치과입니다. 안 아픈 치과, 임플란트, 충치, 뭐 미백, 뭐 다양하게 뭐든지 물어보세요. 네. 수면 마취 하고 싶어요. 저도 수면 마취 하고 싶어요. 지금 자고 싶어요. 잠이 와요 맨날. 김주님 얼마 전에 치과 갔더니 잇몸 자체가 약하다고 하시고 혓바늘까지 했고 4개가 전부 흔들려요. 흔들린다. 엄마 큰일이네. 쭈님 어떡해? 근데 이제 치아가 흔들린다는 건 일단 어떤 잇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치아가 제가 환자분들한테 나무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제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흙 밑에 있는 뿌리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야지 비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처럼 치아도
잇몸을 기준으로 아래에 이제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잡아주는 게 이제 잇몸이고, 잇몸은 이제 소프트 티슈니까 이제 연조직이니까 그 밑에 있는 뼈가 있죠. 이제 뼈가 뿌리를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잇몸이 안 좋게 되면 뼈가 점점 내려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뼈가, 그게 치주염, 우리가 풍치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증상이 생기면 이제 윗부분, 잇몸의 아랫부분에 원래 더 길게 있어야 되는 뿌리가 더 노출이 되면서 윗부분이 더 길어지게 되면 결국 이제 이 윗부분이 힘을 받으면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좋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피도 안 난다. 보통은 어떤 그런 걸 동반하게 되는데, 흔들리는 거는 대부분 치주 질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잇몸이 피가 난다거나 치아가 이동되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은데, 글쎄요, 김프님의 좀 증상은 좀 특이한 것 같은데 한번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의 어떤 레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치과 다니시니 계속 거기를 계속 치료를 열심히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네, 지켜보자고 하셨으면 이제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건데, 뭐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한 거라면 뭐 지켜봐도 될 건데, 엑스레이 안 찍어봤다면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마음이 좀 더 불안하다 그러시면 또 다른 치과를 한 군데 더 소개받아서 가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백을 했을 때 시린 증상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미백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위에 지금 보이는 케이스처럼 어떤 색깔이 있는 부분들 색깔을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떤 약재를 올리고 위에 이제 어떤 특정한 광선을 줘서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발생기 산소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이제 치아에 보면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더라? 어떤 거울을 봤더니 치아에 금이 있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금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더 시린 증상이 심할 수 있고, 금이 없더라도 치아의 바깥층은 굉장히 뭐랄까 빽빽한 크리스탈인데, 그 빽빽한 크리스탈 사이사이에 있는 약간의 그런 공간을 통해서 미백약재가 들어가서 그런 색깔을 날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치아 가운데 있는 신경이죠. 신경에 어떤 약간 자극을 주게 되죠. 근데 보통은 하루 이상을 넘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하루 정도 시리고 이후에는 괜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 모양은 정상인가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정상은 아니죠. 치아는 정상은 아닌데 약간의 부정교합이 있죠. 아래 치아가 약간 앞으로 나오거나 삐뚤 경우죠. 근데 뭐 환자분마다 일단 원하는 바가 틀리니까 교정을 하면 더 좋겠죠. 이 환자분은 일단 미백을 하기 위해서 치아 색깔 때문에 병원에 오셨던 분이라 미백을 막 올라온다 이제. 수면 마취는 위험하지 않나요? 수면 마취는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면 마취는 우리가 가끔 그 사망 사고 있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수면 마취 기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엄청 길게 가져갈 때입니다. 보통 지방 흡입 수술을 할 때라든가 이런 뭐 몇 시간씩 걸었을 때 우리가 호흡을 못하게 돼서 사망하는 거고요. 뭐 치과 치료나 모발이식에 쓰이는 수면 마취는 뭐 10분, 20분, 30분 다니는 이 시간대는 안전합니다. 긴데요. 길답니다. 저희는 깁니다. 저희는 가끔 이제 수면 마취하면 2시간, 3시간 수술하는 경우, 수술할 때도 있고, 뭐 사랑니 발치, 뭐 그 외에 공포감에 있는 분들은 뭐 스케일링, 뭐 미백도 수면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이게 시린 느낌 때문에, 그리고 뭐 다양한 치료를 수면으로 할 수 있는데, 안전하게 해야죠. 일단은 어떤 안전한 게 뭐 마취과 의사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적절한 모니터링, 그렇죠? 환자의 어떤 감시 장치를 산소 농도, 보통 이제 손가락에 이렇게 끼면 이제 환자의 그 손끝에 있는 혈중 산소 농도를, 포화 산소 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내려간 다음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게 되기 때문에 환자가 호흡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는 이제 항상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특히나 치과 치료는 조금 더 이제 호흡하고 관련될 수 있는 게, 항상 저희는 어떤 치료를 할 때 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약물을 쓰고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으시겠죠. 이분 지금 SJH 술 마시다가 대리 불러서 급히 지금 귀가하시고 이 방송을 보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 아까 그 자기 저분은 지난주 방송도 술 먹다가 회식하다가 9시 빨리 가야 돼 대리 가십니다. 임플란트를 했는데 수술한 부위가 좀, 그러니까 씹히는데 치아가 반대쪽 입에서 좀 잘 안 씹힌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보철을 좀 수정을 하면 다시 잘 맞게 만들면 되겠죠. 이제 가면 되구나. 간단하구나. 네네. 어쨌든 임플란트는 크게 세 파트인데 뿌리 부분, 그다음 뿌리 위에 기둥으로 연결되는 기둥이 하나 있고 우리 치아 모양처럼 그 위에 이제 도자기 치아나 금리나 이런 게 씌워지게 되는데 그 부위만 뭐 임플란트를 다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윗부위만 다시 해서 조금 올린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하면 되니까 하셨던 병원에 가시면 아마 원장님께서 체크를 해보시죠. 보통은 이렇게 종이 얇은 종이를 이렇게 씹어봐라 딱딱딱 했을 때 어떤 물리는 정도가 다른 쪽보다 약하다면 본인이 씹을 때 그런 느낌이 약할 수 있으니까 조금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치과에서 밀백했을 때 별로 안 맑아졌다. left and right. 왼쪽 오른쪽. 예. 어떤 치과에서 밀백했을 때 별로 안 맑아졌고 또 다른 데서 할 때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이제 치과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의 어떤 베리에이션도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분이 그랬다면 그거는 이제 그 두 치과가 다른 걸 사용했겠죠. 뭐 어떤 농도 혹은 그 방식 이런 게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미백제 같은 경우 보통은 보통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실온에 충분히 꺼내서 1시간 정도 전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놔뒀다가 해야 된다고 일단은 그 회사에서 일단은 그렇게 알려서 그걸 따르고 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뭐 그런 그 미백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오, BJ 아다지오님. 네. 앞니가 어렸을 적 깨졌는데 깨진 걸 치과에서 붙여 지금까지 주워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러진 게 조금씩 떨어져 나가 이제는 티가 난다. 비용이라든가 앞니 하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뭐 금액 이야기는 편하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뭐 요즘 뭐 병원 가면 다 이제 금액이 다 메뉴판처럼 만들어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동생이 추워와서 아주 착한 동생을 대단하다. 주셨네요. 네, 동생이 아주 이게 빠르나 보네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벌써? 막 올라온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깨진다면 그 크기가 크지 않다면 아까 앞에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치아 사이 공간이 있는 것처럼 라미네이트란 치료가 제일 치아를 작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얇은 도자기 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치료 본딩이라고 하는데 어떤 본딩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치아를 깎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 부분만 이용해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용은 보통 치아 하나당 라미네이트를 하는 경우에 70만 원, 뭐 부가세 77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봐야 되겠죠. 오케이. 아까 그 이 흔들린다는 네 개는 지금 아. 출산이시구나. 아이고야. 고생이다.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힘드실 텐데. 얼마나 힘들고. 네, 그러면 아유.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가 네. 피가 나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좀 연관이 되네요. 출산 14일 2주 되셨고 괜찮겠네. 이가 흔들리는데 피 안 나고 아프지도 않다는 거는 이제 몸이 이제 약간 이렇게 느슨해졌다가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시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제 양치는 잘 하셔야 되고 스케일링 같은 건 사실 조심스럽게 받으면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후에 좀 치아가 약간 덜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치과에서 검사 받아 보는 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베네플렉님이 글을 엄청 많이 적으셨는데 쭉 다 읽어보고 답하시고. 네. 한상보 선생님, 저는 그 치과 의사가 그거 아니고 전 이 모발이식 하는 의사라서요. 치과는 이쪽 물어보셔야 되고요. 네. 쭉 한번 쭉 요 마우스 치아를 스크롤로 말이죠. 내려서 한번 쭉 한번 읽어봐요. 마우스 이가 녹았는데 다음에 무선으로 좀 바꾸시면 좋을 듯 하네요. 무슨 하니까 인식을 못해 제가. 그래요. 싸구리만 시켜요. 네, 내려서 베네플렉. 쭉, 요 내려서 영화 배우 이름 아닌가요, 베네플렉? 발음 새로요. 네. Ben Affleck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치아를 말이죠. 그럼 저기 뼈가 녹아 있다고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데 얼짱이 그렇네요. 일단은 쭉 읽어 밑에 욱수로 많아 길이. 음. 그 이분이 또 쓴 일단은 글이 뭐 엄청- 위에부터 아니 이 분이 쓴 글이 많아. 네, 쭉 네. 다 읽어보고 답해요. 뼈가 지금 녹아 화가 났어 있다고 내봤을 때는. 치아를 발치해야 치과 된다고 갔는데 하는데. 이 치과 의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분은 지금. 아마 설명을 충분히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잘 원래 모르겠고. 병원도 그렇지만 환자하고 의사하고 궁합이 잘 안 맞는 데도 있어요. 그 의사 무조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랑 또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디. 그런 데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아무리 잘해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경우는 또 병원을 또 이렇게 그 다른 병원으로 바꿔보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왜냐면 믿음이 안 가면 무슨 좋은 말을 들어도
어떤 좋은 치료를 내가 잘 받은데도 의심비 안 들거든 사람이. 원래 그렇거든. 나도 그렇거든. 네, 일단은 올려주신 글은 제가 읽어봤는데, 뭐 상태는 아마 치주염인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방송 초기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치아가 어떤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잇몸뼈가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 치주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뭐 무조건 뽑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잘못했다, 뭐 아니다가 말할 건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 정확하게 진단은 차트를 보고만 좋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떤 저희가 보통은 잇몸의 깊이를 재는 기구를 통해서 잇몸뼈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 윗부분에 나와 있는 치아가 뿌리 부분보다 더 짧아야 돼. 우리가 역학적으로 이제 이 뿌리 부분에서 뭔가 좀 잘 잡아줘야지 위에 뿌리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 뿌리 부분이 잡아주고 있는 뼈가 내려갔다는 거죠. 벤 애플렉님 말씀하신 거는 그죠? 그런 경우는 치주 치료를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 보시고 그게 치주 치료를 통해서 유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라면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죠. 뭐 지금 다니시는 치과가 본인이 좀 믿기가 힘드시다면 뭐 대학병원을 한번 가서 2차적인 의견을 받아 보시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뼈가 내려가게 되면 안 좋은 게, 이 치아를 관리가 치주 치료를 받으면서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 그 옆에 치아가 어떻게 있죠?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 쪽에 잇몸뼈가 나빠졌는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옆에 치아가 또 나빠지는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뭐 저희가 뭐 잇몸뼈를 이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잇몸 조직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어떤 시술을 받았을 때 회복이 되고 예후가 좋은, 우리가 치료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제 오래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쓸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면 살리는 게 정답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치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면 전략적으로 발치하는 것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너무 많다. 잘 확신이 안 간다면 2차적인 의견을 항상 똑같죠. 뭐 다른 저도 병원에 가서 뭐 어디가 아파서 갔는데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제 뭐 자기 몸이고 너무 한 군데만 의존할 건 아니고 의사들마다 어떤 치료의 컨셉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만 보통은 세 병원을 가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 군데만 가면 하나는 좀 고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세 군데를 가셔서 두 군데가 맞다면 아마 그 의견을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우리 애플릭님 답변을 위해서 좀 지나갔었는데 다른 분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주르님, 사랑니가 있는데 치과 갔더니 뽑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아프진 않은데 굳이 뽑아야 하나요? 교정 중이긴 한데 교정하는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으라고 한 건 아닌가요? 보통은 이제 교정 중이라면 교정과 원장님의 말씀을 좀 참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정과 원장님이 보통은 이제 교정을 하게 되면 뭐 치아들 이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니가 다른 치아를 이동을 방해하는 상태거나 아니면 사랑니가 교정 이후에 다른 치아를 다시 밀어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뽑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사랑니는 대부분을 뽑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 그 턱 사이즈에 비해서 치아가 사랑니 빼고 위아래 14개씩 있게 되는데 마지막 치아들이 날 수 있는 공간이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니 주위염이라는 것도 많이 생기고 그 주위에 냄새도 많이 나게 되고 피도 나고 붓고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뽑는 게 좋습니다. 예방적으로 안 아프더라도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베네플랭님, 대학병원과도 똑같을 수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대학병원에 치주과가 있으니까 지금 다니시는 원장님의 어떤 전문 분야가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치주과라고 부르는 과가 이제 잇몸을 치료하는 과고, 잇몸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치주과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 밑에 봐야 질문 많아. 빨리빨리 답해줘야 돼. 네. 사람들이 살리는 치료는 돈이 안 됩니다. 시간 돈 대비 살기. 뭐 송루차님, 뭐
뭐 치과에서 다 뭐 돈 되는 치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뭐 잇몸 치료도 하고 살리기 위한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니 뽑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치아를 보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상태가 치아가 좋지 않다면 올바른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올바른 전문과에 가셔서 교정 비용은 제가 이거 처음이라서 이거 좀 따라가기가 힘든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몽이님께서 교정 비용은 어느 정도 교정 비용은 이제 다양한 교정 방법이 있고 본인의 치료 기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바깥으로 붙이는 교정, 안쪽으로 붙이는 교정, 교정 장치를 안 쓰고 하는 교정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단순하게 말한다면 레인지가 굉장히 크죠. 뭐 한 300, 400만 원에서부터 뭐 8, 900만 원까지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루찬 투님 예방할 수 발치함으로써 예, 아까 약간 뭐 우리 벤 애플렉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거에 연관된 것 같네요. 예, 그거 답해줘야 감사합니다. 됩니다. 글을 빨리 읽고 답해주면 빨리 답해줘요. 네. 넘어갔고 라미네이트랑 미니쉬의 차이점. 미니쉬 미니쉬는 저도 정원님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열어보면 다 같은 치료인데 이제 이름만 병원들에서 광고를 위해서 많은 뭐 루미니어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는 이제 라미네이트 그냥 영어 의미를 찾아보면 라미네이션이죠. 이게 붙이는 거죠. 이게 붙이는 건데 비니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재료는 도자기를 쓰고 엄밀하게 말하면 붙인다면 그거는 이제 라미네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미니시라는 것도 아마 제 생각할 때는 이제 라미네이트인데 일종이겠네. 그거를 어떤 마케팅적으로 아마 푼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많은데 그걸 잘 보여줄 수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광고하던데 광고입니다. 부산도 춥다. 쭉 밑에 내려가 답해주면 돼. 네. 난 이제 쉬고 이제 네가 하면 된대. 네, 알겠습니다. 부산도 많이 춥네요. 저희 아들 8살 아직 유치발치 된 거 없는데, 조금 늦은데, 만으로 8살, 보통은 6살부터, 아래 앞니부터 교체를 하게 되는데, 안 되고 있다면 엑셀을 한번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엑셀 찍어서 일단 치아 위치들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크헤빈 치과 교정 비용 알 수 있을까요? 교정하려고 하는데, 아까 위에 자몽님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교정 비용,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지가 뭐 간단한 교정, 뭐 이렇게 바깥으로 금속 장치를 붙이느냐, 도자기 장치를 붙이느냐, 아니면 저는 교정을 하지 않고 저희 파트너 원장님이 교정을 아주 잘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강의하시고 많이 초청되시는 분인데 허정민 원장님이라고 오시면 아마 상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먼저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저희 교정과에 답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베네프렌님은 치과에 대한 많은 안 좋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뭐 마음에 안 드는 치과를 계속 다니실 필요는 없는 거니까 바꿔야 돼. 예, 베네프렌님한테 맞는 치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사실 됩니다. 나는 저분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네. 내가 한번 C급 적이 있거든. 그래서 난 저분 마음이 이해가 바꿔야 돼. 그러니까 되게 친한 사람인데 그래 대부분 이해 안 좋더라고. 맞아. 잠시만요. 학벌이 후들들한데 치료도 잘하시겠죠. 뭐 제가 제 입으로 뭐 그걸 또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받아보니까 잘해요. 근데 치과 아까도 잠시 얘기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치과 뭐 저희 병원 오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치과를 선택할 때 있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제가 아마 병원을 선택할 땐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과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한 번 가서 이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치과가 과연 이 자리에 몇 년 있었냐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 원장님 학벌도 중요하고 전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의사분이 책임감이 있느냐. 병원마다 뭐 3년 하다가 뭐 유학 간다고 닫는 병원도 있고 뭐 뉴스에 나오는 먹튀하는 치과들도 있는데 그런 치과를 가시면 안 되죠.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대형도 그래. 네, 맞습니다. 적당하게 대형은 있는 게 좋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경제적인 원칙에 돌아가는 그런 병원보다는 그러죠. 뭐라고 하죠? 우리 장인정신이 있는 한 땀 한 땀. 네네, 한 땀 한 땀. 아까 나 위 넥타이 누가 위 넥타이도 한 땀 한 땀 이태리에서. 자, 교정비용 했고 금년 전도사님 아버지가 아래 어금니 양쪽 2개씩 4개 임플란트 하는 게 좋나요?
지금 이제 어금니가 없다는 얘기신 것 뭐할 수밖에 없는 같은데. 상황이겠지 지금. 네, 보통은 이제 양쪽에 어금니 두 개가 없으면 씹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어금니가 씹는 역할을 많이 하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얼굴 높이를 유지해주는 이렇게 다물었을 때 멈추는 지점이 생기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임플란트가 제일 좋죠. 아니면 뭐 틀니를 하셔야 되는 거죠. 틀니는 꼈다 뺐다 해야 되는데 40년 전, 50년 전에는 아무리 재벌이라도 틀니를 해야 됐죠. 이가 없으면. 하지만 요즘은 제3의 치아라고 부르는 임플란트가 있기 때문에 하실 수만 있다. 건강상에 특별히 뭐 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미니 씨 아까 얘기했었고, 예, 베네플림은 대학병원 꼭 가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 원장님께서 치과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나요? 저녁 먹고 이 안 닦았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안 닦았어요. 그래 닦았어. 의료보험. 그래, 요즘 많이 아마 궁금해 하실 건데, 임플란트가 우리나라가 최초로 의료보험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경우인데, 야 희한하다. 네, 2개까지만 돼. 65세 이상, 개. 만 65세 이상은 평생 2개. 그런데, 틀니도 보험이 되고요. 부분 틀니, 전체 틀니 다 보험이 됩니다. 비용은 뭐 선택되는 임플란트마다 약간은 틀리겠지만, 대략적으로 국산 임플란트 같은 경우 한 6, 7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뭐 보통은 임플란트가 뭐 150, 160만 원의 반 정도라고 저렴하다. 하시면 되니까 2개는 꼭 이용하셔야죠. 2개. 그렇지. 65세 이상이시라면. 나 너병원 가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스케일링도 받아야 돼. 네, 스케일링 빨리 그 하셔야죠. 이 끼우는 거하고 가지고 가서 한번 해야겠다. 네, 보십시오. 조던 데스님, 네, 신경치료 받고 쉬운 근육발은 평생 가나요? 평생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평생 안 간다. 네, 이게 참 사람도 이제 한 평생 안 가더라네. 네, 네. 치과에 이제 오시는 분들의 저희도 딜레마가 뭘 해드렸을 때 평생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치과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환경이냐면 씹는 기능 해야 되죠. 뜨거운 거, 찬 거, 굉장히 다이나믹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거도 먹고 이제 산이죠. 뭐 식초 같은 거 먹죠. 뭐 매운 거 먹고 뜨거운 거 먹고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과정에서 쉬운 게 접착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접착제로 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오래 쓰다 보면 접착제가 녹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걸 이제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지 못하면 안에 있는 치아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일 치아 뭐 하나씩 씌웠다고 잘 씌웠을 때 표가 잘 안 나니까 쉬운 게 잘 씌운지 안 씌운지 환자분들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잘 맞게 만들었을 때 한 1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브릿지 우리가 하나 치아가 없고 이렇게 걸어서 했을 때는 힘을 조금 더 많이 받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 7년 정도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조사를 해서 치과에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밝힌 얘기입니다. 라미네이트랑 미니시 차이점, 미니시를 제가 몰라서 차이점을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리 네이버 강상구 있다, 원장님이 옆에서 지금 별로 할 일이 없으시니까 찾아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잇몸을 살릴 수도 있는 거죠. 뼈가요. 잇몸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은 잇몸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잇몸이 안 좋아지는 어떤 악순환이 잇몸이 있을 때 안에 잇몸뼈가 있고 잇몸이 한 2, 3mm 두께로 있는데 이런 치석들이 붙게 되면 잇몸은 처음부터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좀 붓게 되고 잇몸이 더 깊어지면서 잇몸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제거되지 않은 치석들 밑으로 더 치석이 붙게 되고 잇몸뼈는 염증 반응이 생겨서 더 내려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잇몸이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게 잇몸의 깊이를 치석을 일단 제거하는 게 제일 먼저죠. 그래서 잇몸 치료를 치석 제거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받으셔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잇몸 수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잇몸이 더 나빠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주과를 꼭 가보십시오. 대학병원. 미니시 라미네이트다. 네. 자, 그동안 저도 또 한번 해볼까요? 치과에서 원장님 진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착해. 괜찮아. 맞아요. 믿을 만한 치과 의사뿐 아니라 믿을 만한 의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안주로님 질문이 이래. 있네. 천선적으로 앞니랑 송곳니 사이 오른쪽 치아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하려는데 사진 찍어보니 축농증이 있다. 수술해야 한다는데 흔히 있는 일인가요? 꼭 해야 하나요? 이비인후과 가서 축농증 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 하고 나서 뭐 사이에 원래 선천적으로 결손되어 있는
치아를 하나 임플란트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구나. 네, 미니 씨 나왔습니다. 미니 씨는 미니 미니 씨는 라미네이트입니다. 라미네이트. 역시 라미네이트를 얇게 만들면 미니 씨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뭐 네. 미니멀리즘 이런 게 따오셨는지 그런가 모르겠는데 보다. 원장님이 아주 뭐 머리가 좋으신 분이네요. 네, 라미네이트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분 안준호님은 이제 예. 선천적으로 이하가 하나 없는데 예. 사진을 찍어 충농증이 있어서 이비인후과 가서 수술 먼저 해야 된다 그랬다네. 송곳 잠시만요. 앞니랑 송곳니 사이 오른쪽 치아가 앞니랑 송곳니 사이라고 하면 작은 앞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주르님? 그런데 사실은 충농증이 있는 건 여기 뒤쪽인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이가 맞다면 그러니까 앞니랑 송곳니 사이에 있으면 여기 작은 어금니 있죠. 작은 어금니. 작은 어금니가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거 우리 건가요? 빅토리 아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좋은 일했습니다. 네. 네, 좋은 일 쓰셨습니다. 네. 50번 돌린다. 네. 들어온 개수만큼 돌린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 계속 대학병원에 꼭 가보세요. 아니 빨리 답해라. 지금 멍수 많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니꺼 뭐 오른쪽. 그래야 돼. 50번. 선천적으로 천성적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없다면 축농증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없고 어금니 쪽 보통은 송곳니 뒤쪽 치아들을 할 때 축농증과 상관 있는 상악동이라고 부르는 공간하고 연관이 있고요. 축농증이 있다고 해서 앞니를 수술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축농증이 있다면 치료는 하시는 게 좋겠죠. 금년 전도사님 아까 보험 수입산 보험은 수입산도 가능합니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뿐이지 하지만 뭐 그래도 가격은 저렴한 편이죠. 예전 그냥 임플란트를 수입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임플란트 말고 다른 거 금년 전도사님 4개가 없다면 틀립니다. 틀리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부분 틀리죠. 부분 틀리 부분 틀리는 어떤 거냐면 틀리란 게 이제 없는 곳에 치아를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다른 쪽에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어떤 클래스비라고 부르는 이제 금속 파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속 고리 같은 게 이 빠진 치아의 앞쪽에 걸려서 그 치아를 잡아주는 거죠. 틀리는 뒤쪽에 잇몸 위에 얹히는 형태인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제 단기간에 쓸 거라면 뭐 수술도 필요 없고 빨리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힘을 임플란트 자연치가 우리가 씹을 수 있는 힘이 100%라고 할 때 보통은 이제 틀니를 쓰게 되면 한 뭐 25% 정도의 힘을 쓸 수 있고 임플란트를 쓰면 한 뭐 80-90%까지 힘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잘 씹으시려면 그게 이제 임플란트가 더 좋겠죠. 근데 틀니는 아무래도 앞쪽에 고리가 걸리고 뒤쪽은 잇몸이 얹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어금니로 씹었을 때 이 틀니가 이렇게 움직이려는 힘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고리가 걸려 있는 치아가 건강하지 않다면 또 다른 치아를 나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피하고 싶다면 틀니를 할 수도 있겠죠. 잘 만든 틀니는 또 쓸 수 있어요. 잇몸이 튼튼하고 그렇다면 잇몸이 튼튼하고 앞쪽에 있는 치아들이 튼튼하다면 네, 되셨나요? 그다음에 그 아까 주르님. 이 하나 선천적으로 없는 거 위에 축농증 녹아 있는 거. 아. 아마 치과에서 치료하려니까 그 부분에 임플란트를 박으려니까. 그러니까 그 앞니라면 유지할 그거는 수가 앞니라면 상관이 없는 거고 그거는 조금 잘못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앞니라면 축농증하고 상관있는 상악동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베네플랭님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보있어. 가라는데 또 안 갔다 잘못되면 이거 누가 책임 지키고. 축농증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치료를 하셔야죠. 가봐야 돼. 축농증에서 치료해야 돼. 냄새나 안 돼요. 네네. 잘 닦게 돼도 야, 치아가 저, 살상사람입니다. 나는 저거 베네플릭 저분이 네네. 꼭 나갔다. 내가 물어보고 싶으면 저거거든. 나 나름 열심히 잘 닦는데 이거 너무 잘 썩어요. 잘 못 닦았겠지. 왜 그럴까? 치아를 잘 닦게 돼도 치아가 잘 썩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아를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닦는다고 하시는데 보면 그러니까 그렇구나.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음식 중에 초콜릿, 단 게 치아를 많이 썩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안 좋은 게 먹어보면 치아에 많이 들러붙는 뭐 젤리일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밀가루
자, 여러분들 비스켓 같은 거 먹어보면 어떻죠? 입안에 끈적끈적하게 이게 붙어 있죠. 아, 밀가루 안 좋구나. 그렇죠. 안 좋죠. 아주 안 좋죠. 밀가루는 진짜 백힌 아, 부위가 나 아닌가요? 밀가루 좋아하는데. 그래서 먹고 났을 때 여러분 체에 붙어 있는 시간이 긴다면 결국은 박테리아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 그런 그렇네. 박테리아에 의해서 플라그도 더 많이 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썩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치아를 잘 닦는다, 잘 쓴다는 그런 음식, 본인의 어떤 음식 습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치실 사용, 치아 사이사이는 이게 칫솔질로 잘 안 닦이기 때문에 오케이. 치실 사용을 꼭 권유드립니다. 방금 했어. 나 치실했어. 아주 훌륭합니다. 또 밑에 치아 게- 교정. 예, 치아 교정은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와보시면 저희 파트너 원장님이 교정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니까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시면, 저는 교정은 하지 않습니다. 네, 누가 질문? 네, 임플란트 비용은 얼마 하죠? 네, 임플란트 비용은 뭐 병원마다 틀리지만 뭐 보통은 요즘 한 150에서 시작해서 뭐 더 싼 데도 많습니다. 뭐 근데 뭐 제가 추천드리는 병원은 아니고, 뭐 병원이 아주 오래 그 자리에서 오래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뭐 대형 병원 혹은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병원이 뭐 다시 막 이런 자리는 별로 안 가시는 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고미가님, 교정할 때 양쪽 치아를 발치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양쪽을 대칭적인 치아만 부딪히면 네, 가능합니다. 그건 전략적으로 보통은 송곳니 뒤에, 그러니까 앞니에서 한쪽으를 볼 때 앞니, 작은 앞니, 송곳니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많이 하는데, 돌출 경우에 반드시 치아를 넣게 되니까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자, 그 치아를 양쪽을 발치하고 아래도 보통 4개를 발치하고 입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근데 그걸 발치하려고 하는데 그 치아는 너무 건강해요. 근데 그 뒷치아는 뭐 씌워져 있고 신경 치료돼 있다면 수명이 더 오래 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그걸 발치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는 교정과 원장님 아주 훌륭하신 원장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실 써야 되나요? 치실 쓰면 좋죠. 좋지. 임플란트 종류가 많던데 많이 차이가 나나요? 자, 임플란트에 비슷한 질문 많이 하시죠,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종류가 많죠. 뭐 아마 한국에 있는 임플란트만 해도 아마 국산만 해도 한 10몇 개 되고요. 수입된까지 하면 뭐 한국에도 뭐 20, 30개 아마 임플란트가 있을 거예요. 자, 선택은 뭐가 중요하냐면 임플란트마다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요즘 워낙 이제 대부분 다 똑같은 과정으로 설계를 하고 똑같은 재료, 보통은 이제 티타늄이죠. 타이타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여러분들이 치료받고자 하는 임플란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환자 입에서 어떤 리서치한 결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는 없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가시는 병원에 물어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 얼마나 오래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수입산이 오래될 수밖에 없죠. 한국에 임플란트가 들어온 지 이제 뭐 한 20년은 다 돼 갈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들기 시작한 지가. 근데 외국에서 사용되어진 유명한 임플란트들은 뭐 40년, 50년 이미 환자 입에서 기능을 했고, 어쨌든 뭔가 증명이 된 거니까, 뭐 그런 것들 선택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랫니, 어금니 한 개 없이도 치아를 잘 쓸 수 있나요? 위치에 따라 틀리겠죠, 애플렉님. 가운데 중간에 하나가 빠진 거면 사실 좀 이제 씹는 기능도 좀 음식이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그런, 맨 마지막에 치아가 없다면 그건 좀 덜 할 건데, 중간에 뭐가 빠져 있으면 치아들도 이동될 수 있고 좀 불편하겠죠. 나머지 치아들도 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없이도 적응하고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세요. 이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가면 이 안에 썩어서 신경치료 및 크라운에 안으로 썩은 거 육안으로 알 수 있는, 안으로 썩은 건 육안으로 잘 보기는 힘들고, 뭐 특별한 라이트를 써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걸 라이트를 비추면 충치가 있는 건 약간 다른 색깔로 보이게 하는 특별한 안경을 쓰고 보면 되는 것도 있고, 그거보다 좀 엑스레이로 보통은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옆면에 생기는 충치가, 그래서 치실을 써야 된다는 것도 연관이 되는데, 옆면에 생긴 충치들은 위에서 보면 잘 안 보이죠. 치아가 따뜻 붙어 있으니까. 그럴 때 엑스레이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라면 치료가 필요한 거죠. 신경치료를 많이 써봤으면. 스케일링은 1년에 몇 번이 좋은가요? 보험으로 1년에 한 번 되게 돼 있는데, 이제 관리를 잘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 번이면 충분하고요. 그것도 이제 사람들마다 베리에이션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1년에 한 번 와도 그렇게 할 게 많지 않은 분들이 있는 반면, 한 달 있다가 와도 다시 끼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주기는 여러분들이 받는 치과에서 결정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브릿지 스위치 준비하셨는데 10년이 넘는데 아프지 않아요. 거울로 잇몸이 내려간 게 보이는데 잇몸이 내려갔다고 해서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Left and Right님. 수명은 그 정도가 이제 뭐 어떤 일반적인 이제 평균을 냈을 때 수명이고 위치에 따라서 힘을 좀 덜 받는 부위 그런 게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죠. 잇몸이 내려가면 보통 이제 크라운 하방에 색깔이 달라 보이죠. 이제 도자기라면 본인 치아랑 뿌리 쪽에 신경치료가 됐다면 더 어두워 보이고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 공간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사실 알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신경치료가 안 돼 있다면 예전에 안 시렸는데 시린 게 느껴진다 이런 게 어떤 증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주기적으로 이제 원장님들 실제 눈으로 일단은 기구를 이용해서 보는 게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베니프레님.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머러스 하신 건 우리 한 원장님이 되게 유머러스 하는데 원장님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예 이거 보고 이러면서 잡아 죽겠다 나는. 그러게요. 10시 되면 자거든 나 원래 그래서 이 시간 되면 나는 이제 그러게요. 수면 모드로 들어가고 요새 살게야. 나 지금 수면 마취 됐어요. 네. 응. 설명을 제가 하는 분야라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네요. 유빈이 아빠님, 2달 정도 못한다고 하는 장을 하면 진짜 안 되나요? 다음에 좀 피면 돼서 피도 돼. 좀만 피면 되지 마. 아니, 초기 치유 기간이 중요합니다. 초기 치유 기간. 단순한 임플란트를 수술했을 때는, 술전은 뭐, 당연히 뭐 크게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한 수술일 경우에는. 근데 수술을 하고 난 이유는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술, 담배 다 치유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특히 입안에 이제 담배는, 이게 다이렉트하게 입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 어떤 소프트 티슈, 우리 잇몸이 이렇게 다시 붙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뼈 이식을 했다거나 뭐 상악동 이식 이런 복잡한 수술이 됐다면 그건 더 중요하죠. 그렇게 했을 때 실패율이 두세 배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하실 필요가 없죠. 그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치과에 가시면 금년 패치 같은 거 처방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처방받으셔서 2달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초기 치유, 보통은 2주, 그 정도? 2, 3주, 처음에 치유가 다 잘 됐다고 말씀 들을 때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브로콜리 무침님, 사랑니가 떡이 아니고, 신경 라인에 걸쳐있으면 발치할 때 턱 관계. 네, 맞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찍는 거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때요? 2차원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뿌리가 신경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뿌리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도 파노라미라고 부르는 넓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CT 아시죠? 요즘 CT 워낙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CT가 있는 치과 의원도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CT를 통해서 3차원적으로 얘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감별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 사랑니 뽑고 지금도 아직까지 감각이 없다. 몇 년 됐는데. 그래요? 혀 감각도 좀 떨어져. 많이 돌아대는데 아직까지 많이 좀 남아있어. 혀는 약간 다른 쪽인데 어쨌든 그래 뭐 어쩌겠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다 저 봐라.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서동 94, 부산에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 구서동이면 그렇죠? 구서동. 교정할 때 합주기가 되는 제가 빼놓은 거 없죠? 합주기가 되는 경우는 네, 예전에 이제 그게 이제 양악 수술을 잘못해서 보통 합주기가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 분들 특히 여성분들 특징이 우리나라는 돌출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돌출하면 이제 막 입을 넣고 싶은데 그 넣는 방법이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수술적인 방법을 너무 과도하게 한 경우 합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는 치아가 앞니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약간 앞쪽으로 이제 약간 한 15도 정도 기울어 있는 게 정상인데 그걸 이제 돌출을 대한 너무 신경을 쓰다가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게 합주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합주기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정할 때 너무 입을 많이 넣지 말고 물론 그 교정과 원장님의 어떤 미적인 감각이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내가 넣어서 이 환자분의 어느 정도까지 신미성을 만족시킬 거냐를 고려해야겠죠. 속니대 또 관속. 모르겠다. 네. 성인인데 치과에 대한 공포가 큽니다. 이런 경우 수면치료 같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네, 지금 아마 비슷한
비슷한 분들이 저희 병원에 아까 제가 30%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마음 아픈 게 그분들은 치과에 전화하는 것도 아마 집에서 아마 땀 날 거예요. 맞아. 네. 그러면 이제 나 치과에 얘가 들어서는 지금도 순간- 보면은 무서워. 그거 같나 영화 뭐였죠? 그 신과 함께 까만 옷. 어쨌든 치과 공포가 큰 분들이 많은데 수면 치료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그런 부담감을 낮춰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과에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문이 되지 않을까. 저도 많은 분들을 치료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수면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계속 설명해서 그냥 한번 받아보시라고 해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포감이 있다고 그냥 안 가시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조그맣게 떼올 수 있는 게 신경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씌우는 걸로 커지게 되고 더 안 좋아지면 복구 임플란트를 해야 되니까 빨리 치과로 가시는 게 좋겠죠. 포도님. 예. 이게 감사합니다, 포도님. 네, 감사합니다. 치알 못 이때 지금 치알 못 이때. 네, 신경치료하는 게 정말 많이 아픈가요? 신경치료 하나도 아픈 게 아닙니다. 신경치료는 올바른 국소 마취라고 하죠. 우리 뭐 바늘로 하는 거긴 한데 국소 마취가 잘 되면 그 부분에 감각이 없는 게 정상인데 하나 아픈 경우가 있는데 급성 치수염이라는 게 있어요. 급성 치수염은 뭐냐면 이제 벌레가 이렇게 먹다가 치아가 썩다가 신경을 확 자극해버린 거죠. 그러면 신경이 굉장히 많이 충혈되고 굉장히 압력도 높아지고 그런데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초이스인데 뭐 약을 먹고 일단 통증을 좀 낮춘 다음에 하든지 아파도 신경각 내부 마취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아픈 걸 해결해야 되니까 불행히도 그쪽으로 직접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질문 재밌네. 치과에서 프리더스입니다. 생활하면서 가장 난감할 때 궁금하지. 난감할 때. 뭐 난감할 때보다 참 마음 아픈 경우는 저는 정말 이렇게 설명도 잘 하고 어떤 올바른 치료를 가르쳐 드렸다 생각하는데 뭔가 오해에 의해서 환자분들이 그걸 못 하고 갈 때 뭐 그런 게 좀 안타깝죠. 네. 진짜 안 아픈가요? 어떤 게 안 아플까요? 모든 치과 치료는 올바른 마취가 되면 하나도 안 아픈 게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급성 치수염의 제외하고는 모든 치과 치료는 안 아프게 받을 수 있습니다. 토끼 이빨은 정상적인 치아인가요? 프리도스님. 정상과 비정상의 이제 차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토끼 이빨이 어떤 의미에서 비정상인가? 토끼 이빨이 튀어나왔다 아니면 길다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앞니 두 개가 큰 거겠죠. 일반적으로 토끼 이빨이란 게 정상적인 치아 자체로 보면 정상적이지만 어떤 심미적인 기준에서 어떤 비율이 맞지 않다면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걸 좀 합쳐서 봐야겠죠. 앞니 두 개가 커서 튀어나왔다. 두 개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뭐 심미적으로 이제 기능적으로도 물론 뭐 앞니가 안 닿을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아랫니랑 이게 좀 안 맞으니까 보기도 싫겠죠. 토끼 이빨이 마음에 안 든다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교정을 통해서 이제 치아를 넣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팔자주름 있으신 분. 아까 교정한 사람들 보면 팔자주름 그러니까 팔자주름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이게 너무 많이 넣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치아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안면 서포트입니다. 얼굴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 입술 주위를. 근데 이게 이제 돌출됐다고 해서 이걸 너무 많이 넣어버리니까 이 피부에 볼륨이 이제 이만큼 있다가 줄어들면 당연히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뭐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필러를 하나요? 필러 넣지. 예, 필러 같은 걸 지방 넣든지 뭐 지방이라든지 그런 걸 넣어서 좀 회복을 해봐야겠죠. 울버리님 충치 치료해야 하는데 아까 그 공포증 아픈가요? 아까 물어보신. 공포증. 네네. 하도 안 아파. 네네. 뭐 처음이 뭐 부담스러우시면 수면 치료를 해서 치료 받아보시면 아프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몇 달 전에 갔다 왔다니까. 어금니 발치 상태로 올라가는 얼굴, 형 및 턱선이 달라. 어금니를 발치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가 발치됐는데 그게 뭐 전체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여러 개가 발치됐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금니가 없게 되면 결국 이 얼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물었을 때 멈추는 부분이 없게 되면 결국 앞니를 이렇게 치게 되고 앞니들이 필요 없는 힘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 앞니가 밀려나면서 이 얼굴도 낮아지게 되고 여러분 아마
틀니 쓰시는 할머니 생각하면 틀니를 끼고 있을 때 그런 사진 아마 인터넷 보면 있을 건데 없으면 이게 합주기처럼 이게 이 코와 턱 끝이 훨씬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만큼 어금니가 얼굴의 어떤 아래쪽 3분의 1의 높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얼굴형이나 턱선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가끔씩 환자분들이 사랑니 뽑으면 나 여기 사각턱 없어지나 물어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랑니 뽑는다고 해서 턱선이 전혀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토끼 이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정으로 하거나 뭐 다른 뭐 치아 성형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문니가 구소동 우리 구사님 하나 없어서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교정 생각 중인 경우 무조건 발치 교정을. 대문니가 하나 없다. 대문니라 하면 앞니? 앞니인데 이게 하나가 없다? 아니면 옆에 있는가? 없어서 약간 공간이 있어서 교정 생각 중인데 글쎄요. 공간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치료를 계획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문니가 하나 없다면 이 공간을 넓혀서 거기 임플란트를 할 거냐 아니면 대문니가 하나 없을 때 다른 치아를 당겨와서 거기에 옆에 치아가 당겨온다면 작겠죠. 그럼 거기에 그 치아를 씌우거나 라미네이트 같은 걸 통해서 옆에 대문이랑 똑같은 크기로 만들 거냐 뭐 그런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무조건 발치 교정이라고는 뭐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근데 어떤 경우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치아의 위치라든지 어떻게 하는 방향, 제가 말씀드린 두 방향 중에 이 대문니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 거냐 아니면 공간을 다시 좁혀서 그걸 옆에 치아를 대문으로 쓸 거냐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재밌는 질문이다. 나는 치과에 환자가 왔을 때 이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환자들이 진상 환자. 진상짓 이거는 제발 하지 마라 이런 거. 예약해놓고 안 오는 거? 뭐 그거는 뭐 환자분들이 대부분 지키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아이.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뭐 혹시나 뭐 제가 대답 드린 게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쉽게 말해 의사가 환자에게 바라는 점, 환자에게 바라는 점, 나는 이거 내 말을 좀 믿어주는 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떤 신뢰관계인데. 그런 우리가 라뽀라고 하죠. 라뽀가 형성되면 사실 환자도 좋고 의사도 좋습니다. 사실 의사가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게 그 힘이 환자의 믿음이죠. 그렇죠? 환자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즐겁게 일하잖아요. 환자의 믿음은 의사를 춤추게 한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일단 저희를 믿어줘서 잘 따라오주면 좋죠. 그러면 저희도 좋은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 치료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죠. 뭐 그것만큼 더 행복한 일이 없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잠자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질문해 주시니까 사실 처음에 들어왔던 것처럼 두 분만 계셨다면 이게 이렇게 재미없었을 건데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재밌네요. 둘 중에 누가 연봉이 높나요? 박민준님. 박민준이 그런 거 물어보지. 아니 내가 알아 내가. 아시는 분인가요? 친해 내하고. 그러시구나. 맨날 물어봐. 뭐 보고 이제 40이 넘어가지고 그게 무엇이 중요하던 게 어때? 네, 뭐 연봉이 중요하나요? 더 낫다. 내보다 훨씬 낫다. 아니죠 뭐. 다 이제 뭐 다 같이 있는 일을 다. 야 하고. 요즘 저런 거 있더라 지금. 양심치과에 대해서. 양심치과 있어요. 오늘 아무래도 질문이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양심치과 의사가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오고 이런데 저는 이제 뭐 그분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최선의 치료를 하려면 그분은 이제 혼자 진료를 한다고 저는 자세히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사실 저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은 이제 혼자 진료를 하시고 나는 뭐 돈 되는 진료보다는 뭐 보험 되는 진료만 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소독도 혼자 하시고 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분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렇게 올바른 치료를 하려면 저희는 사실 저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저 혼자 하려면 저희 스태프들이 소독도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환자분들도 제가 치료할 때 입안 아시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프리더스님 물을 또 먹겠습니다. 입안이 혀가 있죠, 입술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보호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윙 돌아가는 그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2만 RPM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기구에 뭐 혀라든지 입술 닿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저희는 치료할 때 곤두서죠, 신경이.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제가 혼자 다 하겠습니까?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 스태프들이 필요한 거고, 뭐 고용적인 측면에서도 스태프들이 많이 되면 이제 일자리도 많은 거니까 좋겠죠. 그래서 양심치과 의사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 그분이 하시는 거는 그분의 철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철학이 있는 거, 그분도 그분 철학이 있는데 그분을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하지만 올바른 치료를 그분이 자신의 것만 옳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오픈 마인드로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뭐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는 뭐 몰라. 아, 네. 우리 또 한상봉 원장님께서 제가 열심히 한다고. 다른 원장님 아마 안 주신 것 같은데 저만 주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가 돈 주고 산 건 참 아니고 부산에서 와서 수술 받고 가신 분이 선물로 주워 가신 거예요. 그 선물로 보내주신 환자분께 감사합니다. 싱싱한 배즙 좀 먹고 하겠습니다. 배좀 묻고 양심 치과에서 그래 자기 철학이지 철학. 그래서 진단은 잘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뭐랄까 좁은 뭐 하는 치료가 좁은데 어떻게 많은 진단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치과의사를 길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아, 치과 의사에게 뭐 어려서부터 제가 나는 커서 치과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나라 교육 환경을 보면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뭐랄까 뭐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하죠. 뭐 점수에 따라서. 그래서 뭐 저희 모친께서 우리나라 뭐 특성상 사주란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주를 많이 보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칼을 2개 차고 났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뭐 의사를 시키고 싶으신데 우리 당신 생각에는 우리 아들이 의사를 가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잘 모르셨던 거죠. 치과의사가 이렇게 고생스러운 거 모르신 거죠. 치과의사가 뭐 힘들다 노가다 다. 네, 저희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앉아서 같은 자세로 오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 허리 이렇게 안 아픈 데가 없죠. 치질도 온다 치질. 네, 제 친구들 중에도 수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어머님의 권유로 치과 치대를 가게 됐는데 다행히 뭐 저랑 잘 맞는 거죠. 제가 약간 그런 뭐 손으로 다루는 거에 대한 어떤 뭐 손재주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는 제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거 먹을 때 이빨 씹고 닦을 때 약간 시린데 이빨 썩은 건가요? 썩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 더 먹어야겠네요. 목소리 갈라지네. 골라라. 네, 이제는 뭐가 좋을까요? 브로콜리, 양배추, 사과, 브로콜리, 호박. 호박은 이게 붓기에 좋은 거 아닌가요? 브로콜리가 왠지 괜찮을 브로콜리. 것 같아요. 비타민 C도 많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예, 차가운 거 먹을 때 광민주님, 이빨 썩은 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게 있는데 어디냐면 치경부, 치아의 목 부분이죠.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 여기 여러분들이 아마 시린 부위에 이렇게 손으로 잇몸에서 내려오다 보면 손톱이 딸깍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치경부 마모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파이면 그 부분에 안쪽 층이 노출되면 시린 게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찬물에도 시리고 양치할 때도 시리고 겨울에 이렇게 해도 시린다. 뭐 그런 증상인 것 같습니다. 됐고 본인 선택에 맡겨야죠. 아마 거기 양심치과 이어주시는 분 같고 부산 모발 모발 심어. 내가 머리 심는 사람이 있게. 우리도 네. 팬층이 또 있다. 네네네. 오늘 한상무 원장님 아주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뭐 오늘도 뭐 제가 오니까 수술 금방 마치시고 또 이렇게 또 진행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죠. 부산대 치대. 부산대 의대. 네네네네. 부산대 치대 나왔고 뭐 저희 보철과랑 임플란트는 저는 뉴욕 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네. 몇 수에서 치대 가셨나요? 제가 그래서 한 번만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짜 힘들거든. 다큐 보면서 저렇게 살지 하는 생각이면 뭐 힘들긴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어려운 뭐 상태를 뭐 그런 분들 많죠. 여러분들 뭐 치 하나 두 개가 아프지만 전체가 없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난감한 거죠. 뭐 사회생활도 그렇고
뭐 기능적인 것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회복시키면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되면 굉장히 한 사람 살린 것과 똑같죠. 치과 의사지만 치대랑 한의대랑 동시에 붙으면 둘 다 가지면 둘 다 가진다. 맨날 물어봐 저를. 그래요? 야 이거 중요하다. 좋은 치과를 알아봐. 내가 선택해 실력이 너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좋은 치과를 선택한 뭐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 그래도 최악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한번 들어보자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만 다른 질문 잠시만 멈춰주시고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치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집 옆에 치과를 간다, 아니면 뭐 방송 봤는데 나왔는데 저 치과 괜찮다, 아니면 뭐 원장님 잘생겨서 간다, 원장님 이뻐서 간다, 잘생겼어.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매니저가 예뻐서 간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일 건데,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치과 치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 원장님이 치료한 게 잘 됐다 안 됐다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야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수 있느냐, 얼마나 잘 만들었냐가 오래 가는 걸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치과의 책임감이죠. 치과의 책임감. 이 원장님이 얼마나 자기 환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실력도 있으셔야 되죠. 실력도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경험도 많아서 내가 갔을 때 혹은 간단한 케이스일 수 있고 어려운 케이스도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왔을 때 이 케이스를 올바르게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죠? 계획을 치료 그렇죠. 계획을 올바른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계획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본인의 케이스가 어렵다면 뭐 간단한 경우야 뭐 그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치과 원장님들이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이제 너무 이렇게 프랜차이즈 이런 병원들, 그런 병원들은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건데, 어떤 실적 이런 것 때문에 의사들이 일해야 되고 직원들도 실적에 민감해야 되고, 그런 병원을 가면 당연히 과잉된 진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병원 가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치과가 원장님이 자주 바뀐다, 그런 병원은 책임감이 없다고 봐야 되죠. 뭐 이유가 있어서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페이닥터가 자주 바뀌는, 원장님은 없고 페이닥터만 바뀐다, 이런 것도 이상한 병원이고, 한 병원 원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치과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계속 있었던 치과, 얼마나 오래된 치과냐, 쉽게 그런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치료를 한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 정도.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떤 병원이든 간에 네. 너무 기업화되고 너무 맞습니다. 대형화되는 거는 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 되면은 규모가 더 커진 게 나쁘다는 것은 꼭 아니고요. 네,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관리라는 개념이 관리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관리가 되면 결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놀이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이번 달 매출은 얼마다, 이 원장은 얼마를 벌었다, 이 진료부서는 얼마를 벌었다, 비용은 얼마 썼다, 이렇게 이제 계산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과잉 진료가 발생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섹서님처럼 구라치는 병, 즉 과잉 진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대형화 병원은 저는 좀 삼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의사 한 2명, 3명 정도, 이까지는 그래도 서로 분업해서 협업해서 이까지는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안 아픈 치과 물어보시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엄청나게 많은 치료를 받았거든요. 왜 그랬느냐, 아플까봐 못 갔어요. 병원을. 안 아픕니다. 완전 무통입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잘 하고 있고요.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파크 에비뉴 치과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차명원 사거리에 있습니다. 10년 됐나? 지금 2006년도 개업했으니까 지금 이제 12년 됐네요. 예. 한 자리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친구고, 책임감 제가 한 아주 자리에 있다고 해서 뚜렷합니다. 뭘 선택 기준으로 드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치료받아봤을 저보다 때는 오래된 분들 많으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고 예약제이기 때문에 진료 잘하시고요. 이거 테이프 뗄랬는데 전에 붙였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보여. 이거 지울 방법이 없어. 옛날 옷이라 그래. 미안해. 하시죠. 사야 되는데 이 옷이 예뻐. 이 허리 핏이 쏙 들어가지고 이런 가운이 없어. 야, 이거 물어보는데 원장님은 치과를 어디서? 유병백세 보고 오시는 분은 아직 한 분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 병원 광고용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냥 피곤하지만 밤에 하는 이유는 이게 재밌어요. 이날이 이 시간이 되게 그 기다려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안 아픈 치과 치료가 존재하나요, 섹서님? 네. 네, 치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소 마취가 하면 사실 안 아픈 게 정상입니다. 아픈 게 이상한 거죠. 난리 났다. 지금 박동원 원장님은 어느 치과에서 진료 받는지 그거 갈 거라고 줄을 섰다 지금. 우리 어디서 치료 받냐? 아, 저는 이제 저희 선배님, 이제 저랑 가까이 계신 선배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죠. 네. 아, 맞습니다. 저도 머리 앞라인 심은 건데 저희 전에 일하던 근무자 모재림 성형외과의 정우성 원장님한테 심은 겁니다. 아주 잘 하십니다. 좀 올라볼까요? 위에 혹시 뭐 빠뜨린 건 없나? 박 원장님 보셨을 때 자기 치과를 추천하면 좀 적을 싫잖아. 자기 입으로 어떻게 하니? 나는 100% 추천합니다. 우리 직원들 다 갑니다. 다음엔 그거다. 네가 어디서 치료를 받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치료. 궁금하다. 광민주님. 아, 교정하려는데 이를 두 개 발치해야 돼서 못했구나. 안 빼고 빼고 안 하면. 이건 케이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뽑아야 한다고 했다면 대부분 이제 약간 돌출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안 뽑고 하려면 이 뭐랄까 이 치아의 어떤 반경이 더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더 치아가 커지는 거니까 이 뭐랄까 아치라고 하나 요렇게 생긴 치아의 배열이 이게 더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본인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건지 그리고 뭐 아마 그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게 아래 치아와 이렇게 맞물리는 관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뒤쪽 치아를 뽑고 아마 치아를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 싶네요. 한 원장님 친구라서 할인 받으셨나요? 아이고 더 어마어마한 우리 사이에 뒷거래가 있어서 그 말 못해. 자, 다음 주에 뭐하냐? 이거 보이죠? 다음 주에는 카이 성형외과의 조용현 원장님 오셨죠. 아주 브레스트 쪽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더 라인 성형외과에서 오랫동안 진료를 하시다가 이제 작년에 개업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가슴 확대 쪽에 대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을 겁니다. 이빨이 아프면 대부분 신경 치료해야 하나요? 이빨이 아프면 아프다고 느낄 때는 신경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많죠. 이미 이제 어떤 썩은 게 신경에 가까이 갔다는 얘기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치실은 나는 이 닦기 전마다 매번 하는데. 치실은 매일 하는 게 좋죠. 매일 치실을 하시지.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 중요한데 네. 탈모 질문하셔도 됩니다. 해도 되죠. 치실은 치실. 이제 쓸 때 이제 이렇게 보통은 넣어서 딸깍 이렇게 왔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보다는 넣어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빼시는 게 옆면에 마모가 좀 더 적어지겠죠. 너무 막 치아를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치아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딸깍하고 들어가는데 뺄 때는 거기서 하셔야 될 거는 옆면을 닦아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앞쪽 치아에 붙여서 한번 닦아주고 뒤쪽 치아로 한번 닦아주고 물론 뭐 끼어 있는 음식도 빼내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밑으로 딸깍하고 뺄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스르르 오케이. 빼시는 게 올바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해보겠어. 의사 교육 받으면서 가장 서러웠을 때 교육 받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는 엄청 뭐 좀 별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교육 받으면서 서러웠을 때 잘 모르겠네 나도. 저는 뭐 때릴 때 뭐 이럴 때 안 좋고. 맞았나요? 말 맞았지. 내 생긴 걸 딱 봐라. 말 맞게 생기다. 우리 담이야. 네, 우리 다미 매니저님은 뭐 아마 이렇게 뭐 치실이 필요 없는 분 중에 한 분일 것 같은데. 그렇겠네. 네. 아까 네, 진료하면 보통 안쪽으로 치석과 함께 니코틴이 많이 보이죠. 네,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대부분 알 수 있고 담배.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꼭 입안을 안 보더라도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담배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고 저도 술 담배 안 해요. 교정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게 좋나요? 동네 질병원에서 하는 게 좋나요? 교정은 대학병원도 괜찮고요. 대학병원은 이제 보통은 이제 수련이들 아니면 뭐 교수님 특진도 있는데 모든 단계를 이제 스텝 밟아서 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뭐 동네 전문 병원도 교정을 수련하시는 원장님이라면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님, 야 탈모 질문 나왔다 오늘 한 게. 네. 야, M자 탈모돼서 미녹시딜을 바르고 있다. 네, 먹는 약도 먹어보고 싶어서 아니고 먹어보고 싶다 해서 먹는 게 아니고 먹어야 되면 무조건 먹어야 돼. 복용 시기를 놓치버리면 큰일 나. 처방받으러 가기 무서운데 병원 가면 뭐 검사하고 처방 무서울 거 없고요. 그냥 와가지고 상담하고 관찰하고
약이 보고 필요하다면 의사가 종이 끄적끄적 적어주고 돈 10,000원 받고 가라 합니다. 때리는 거 없어요. 물거나 해치지 않아요. 편히 오세요. 다만 예약제입니다. 광민주님이 치대에 쓰는데 치대별로 같았어. 한수도에서 이대가 뭐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의 선택입니다. 선택. 네네.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 뭐. 네. 은우님 실제로 입냄새 나나요? 좀 나요. 오늘 치과 오늘 원장님 오신다고 자기 엄청 좋아하면서 치료받으러 온댔는데 오지도 않네. 원래 그 아까 말씀하신 유명한 그분인데 네. 이가 많이 안 좋아서 오기로 했는데 입냄새가 원하셔. 난다는 거, 입냄새가 그러니까 난다는 거는 영구정지 당했더라고. 네, 잇몸이 안 좋은 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구정지면 이제 완전히 안 나. 꼭 때니까. 전문의는 전문의 과정을 하면 많이 따죠. 뭐 보철과 전문의, 치주과 전문의, 많이 하죠. 저희 쪽도 많이 하죠. 구강외과 전문의, 뭐 대부분 다양한 많이 해요. 소아치과도 따로 있고. 몰라. 왜 정지당했는지 모르겠네. 뭐 또 사고 친다. 그분이 방송이 되게 네. 그 방송이 정지당했다고? 경계를 뛰어넘거든 항상. 흰머리 치료 안 돼. 그거 되면 진짜 노벨상 받는다. 어느 그 구글 로드뷰 켰는데 러브가 나왔어요. 그게 뭔지 몰라. 러브가 뭐냐? 러브가 나와서 좀. 활락가. 엄마. 그런 거 하면 안 되구나. 엄마 어떡하냐. 에이, 그런가 보다. 활락가가 하여튼 그런 애 있어요. 대학을 참 준비하시는 잘해야 돼. 분이구나. 가그린 양치질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지? 가그린이 양치를 대신할 수 대신할 없죠. 수 가그린, 없죠. 뭐 리스터린 어. 여러 가지 있는데 양치질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양치질은 미케니컬한 클리닝이죠.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플라그를 시스템. 제거해야 되는데 네. 그 물로 한다고 해서 그게 플라그를 녹일 정도면 입안에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향수. 알코올 성분이 많으면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입안이 건조한 분들이 충치가 잘 생겨요. 그러니까 난 양치를 잘했는데도 이가 썩는다는 그래?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침샘의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침샘이 뭐 여기에도 있고 혀 밑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침의 분비는 작아지고 그 외에도 어떤 침샘의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질병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입안이 건조하면 이 침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안을 항상 치아가 젖어 있게 잇몸이 젖어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잇몸이나 치아가 나빠지지 않는 또 비결 중에 하나죠.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이 보험에서는 한 번인데 뭐 관리 능력에 따라서 매그님 뭐 6개월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달 있다가 와도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치과에서 오랄 때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 가서 나쁠 건 없습니다. 저희 BJ님이 하루에 양치를 10번 이상 하시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많은 것도 그런 게 치아가 더 마모되지 않나? 뭐 양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하냐? 뭐 다른데 뭐 본인이 필요하다면 10번 하는 게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지만 그 10번이 뭐 치약에 막 마모가 잘 되는 치약, 알맹이 굵은 치약, 소금 같은 걸 써서 막 빡빡 닦는다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야, 나 이것도 혀 궁금했다. 닦을 때 백태. 네, 백태는 가능하면 없는 게 좋습니다. 거기도 이제 혀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세균이 있구나. 아시겠지만 많은 어떤 주름이나 이런 거에 공간들이 있는데 그 백태가 많이 낀 플라그처럼 거기에 박테리아가 많아지기 때문에 칫솔로 닦으셔도 되고요. 칫솔로 닦게 되면 아무래도 입 안쪽 위천장을 건드리게 되면 구역질이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혀 클리너라는 것도 있거든요. 동그란 거 말하는 거지. 예, 뭐 납작하게 생긴 걸 이용해서 혀를 이렇게 쓸듯이 백태를 없애주는 게 좋겠죠. 네, 유빈이 아빠는 130 플러스 인공뼈 시술주가 이렇던데 전 한 개라 어떻게 할까 고민 좀 많이 비싼가요? 130. 적당하지 않나? 뭐 그 정도면 뭐 적당한 것 요즘에 같은데.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에요. 다고 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아주 싼 데들 있죠. 또 인터넷 광고하는데 막 몇십 아주 싼 거 있거든요. 야, 이 모든 게 그렇듯이 있잖아요. 모발이식이든 성형이든 뭐든 있잖아요. 싼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대형화 병원 되고 체인화 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매출 관리. 이번 달에 얼마를 벌어야 돼. 이번 달에 얼마를 해야 돼. 부족해. 싸게라도 많이 모아. 싸게 많이 모으면 되냐. 대강하지. 세상은 그런 거거든.
민주님 궁금한 게 많구나. 아, 궁금하구나. 치전에 궁금하고. 아, 이제 수영 1분 남았어. 관리까지 이제 수영까지. 그만할 거야. 그만할 거야. 아프지, 세게만 뽑으면 아프지. 예. 자, 이제 뭐, 끝났어. 바로 옆 치과에서 한 개당 어, 70. 안 가야 될 그죠. 병원 같은데 한 개당 70. 그러니까. 자, 그 브릿지 수영 관리는 오늘도, 자, 끝나나요? 방송 끝이다. 아, 11시까지 하려는데, 네. 잠이 와서 도저히 못하겠다. 아, 오랫동안 수고했디. 네. 우리 박 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이 생노가다 한다고 힘들었을 긴데, 내가 한번 주무르시고 끝내자. 아이고, 그래도 뭐 고생했다. 이게 들어오신 분들은 답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 몰라. 이게 뭐야. 나 차가 죽겠어. 나 잠시 자고 계세요. 제가 15분 동안 마무리할게요. 10시 주무시면. 사랑니 꼭 뽑아야 하나요? 하고 동네 치과 스케일링 받고 칫솔 서비스를 받은 치과 주문하거든요. 엄청 좋더라고요. 매주 합니다. 다음 주에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 가슴 확대합니다. 야, 너 또 나가야겠다. 선생님, 저 치과 한 번 더 해야겠죠? 그죠? 나 잠이 와서 못하겠다, 이제. 10시 반으로 하자. 아, 치과로. 근데 너무 치과만 하면 그렇거든. 그러면은, 그거 뭐냐. 한 달, 두 달쯤 있다가, 뭐, 교정쌤도 한번 같이 오고, 와서. 같이 와서 두 분이서 하고, 난 좀 집에 좀 갔다 올게, 자고 올게. 이거 사용법도 알겠지, 그지? 마우스 돌리고 하면 되거든. 감사합니다. 아, 이 치과에 대한 갈망이 있다. 굉장하네. 근데 사랑니 뽑을 때, 누구나 안 아프다고 하던데 저는 너무 아팠는데 안 사랑니가 되구나. 이제 어떻게 났느냐가 다르죠. 사랑니가 이렇게 그렇지. 바로 나는 위치에 경우도 따라 있고 다르지. 이렇게 누워 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누워서 났을 거예요. 누워 음. 나서 수술로 뽑았을 경우인데 뭐 그럴 아프지. 경우에 그럼 아프죠. 아프죠. 어쩔 수 없어. 잇몸 절개해야 되죠. 많이 아프지. 지하도 이렇게 분리해야 되죠. 지하가 뼈에 또 갇혀 있기 때문에 뼈도 좀 삭제, 뼈를 이렇게 깎아내는 아픔이죠. 어쩔 수 아이고. 없습니다. 유빈이 아빠 그 금액이면 좋아. 괜찮고, 치과, 그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 자리에서 좀 오래 하신 원장님인지 우선 확인만 잘, 너무 대형이나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시고, 프랜차이즈 자체는 남자도 들어와. 왜냐면은 애 둘 놓고 와이프 선물로 주는 거야, 이게, 원래. 미스들이 하는 게 아니여. 응? 우리나라 우찌적은 미스들이 하는데, 그 보통 그 옆나라 일본에서는 쌍꺼풀만큼 많이 합니다. 가슴 확대 수술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좀 일상화되어 있다고도 말할 만큼 많이 되어 있는데, 출산 분만 후에 그 모유 수유하고 난 후에 늘어진 가슴은 정말 이 남자 모발처럼 자존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만 후에 그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했던 거와 조금 틀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애기 아빠들 밤에 잠자지 말고 딱 봐라, 딱 보고 여보 내가 카드 할부로 딱 꺼준다 하면 해주라. 가슴 말고 다른 부위, 예, 어차피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니까 뭐 뭐든 다 물어보셔도 돼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한번 방송을 한번 꺼봐서 그래. 잠깐 있어봐. 그대